더샵 판례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트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민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샵 판례민법 특강은 제1강부터 제40강까지 이미 다 종료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89강에서는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된 중요 판례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기 갑니다. 이 시간엔 중간승낙 등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중간승낙 등기는 두 가지 사례를 정확히 비교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을이 미등기로 병에게 다시 전매하고 병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교할 게 두 번째입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았는데 병에게 다시 미등기 전매했는데 아래 사건은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1번, 2번 사례의 차이점이 뭔가요? 을은 미등기 똑같지만 병이 다릅니다. 병이 등기했는가 안 했는가 다릅니다. 그럼 1번 사건은 매수인 을은 등기 안 했죠. 따라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채권자로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마찬가지 병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 청구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도 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을이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하면 갑 등기가 누구에게 이전될까요? 을이죠. 을을 대위해서 을에게 이전됩니다. 그럼 을 세금 내야겠죠. 세금 내야 을 앞으로 등기해줍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완전 합법이에요. 을이 직접 등기 청구해도 을 세금 내고 등기해야 되고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해도 을 세금 내고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1번 사례가 중간 생략등기 나오면 윗사례 논점은 어떨 때 최종 양도인이 최초 양도인 갑에게 어떨 때 직접 등기 청구 가능한가? 이게 1번 사례 논점입니다. 우리 판례는 갑을병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1번 사례는 병 앞으로 등기 안 돼 있죠? 이때 논점이 뭐라고요? 어떨 때 직접 청구 가능한가? 이때는 갑을병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논점인데 아래 2번 사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2번은 을을 생략하고 갑에 의해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2번 사례 논점은 병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게 논점입니다. 그럼 이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입니다. 어차피 을을 거쳐서 병에게 와야 되는데 어차피 병에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실체관계 부합에서 을을 건너뛰었더라도 병 등기 유효가 됩니다. 이때는 갑을병 동의 없더라도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위쪽 사례는 갑을병 전원합의 있어야 되죠. 근데 아래쪽 사례는 이미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을병 합의 없어도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사례에서 이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갑 동의 없어도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누군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병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갑을병 셋 중에 누가 법원에 소송했을까요? 일단 을은 절대 안 합니다. 을이 다 꾸민 겁니다. 그리고 병도 안 합니다. 병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이게 무효인가 물어볼 리가 없죠. 갑이 병 등기가 무효인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시가 5억짜리를 을이 깎아서 을이 4억에 샀습니다. 근데 그것을 을은 병에게 6억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있죠. 그 사실을 갑이 알았습니다. 뚜껑 열리죠. 아니 자기는 1억을 깎아줬는데 오히려 을은 2억을 더 보태먹었어요. 갑이 열받아서 을을 쫓아갔습니다. 야, 너 세상에 1억을 깎았지? 너 돈 벌었으니까 빨리 1억 더 내놔 그랬어요. 그러다 을한테 빤 맞았어요. 야 임마, 나에게 배웠으면 딴 데 가서 써야지 라고 빤 맞았습니다. 그래서 갑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공부해야지. 그래서 갑이 학원에 다녔어요. 학원에 다닐 때는 민법은 당연히 김하연, 저에게 공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 듣다가 졸다가 1번 판례에서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죠? 갑을병 전원합의, 전원합의가 있어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배웠어요. 그래서 2번에서 그럼 자기 자신 갑은 병에게 등기하는데 자기는 동의한 적 없거든요. 자기 합의가 없으니까 병 등기가 무효 아니냐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한테 또 빤 맞았어요. 너 학원 옮겨. 민법은 김하연, 부동산 부투실성 김하연한테 배우라고 빤 맞았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유효고 을과 병 간의 매매도 유효니까 실질관계 부합에서 병에게 된 등기인 유효입니다. 이때는 3자간 합이 없더라도 어차피 병에게 올 등기라 유효하다고 일러줬어요. 그러면서 빨리 김하연한테 가라 그랬죠. 자, 근데 이상합니다. 자, 이번 사례에서 갑에서 병에게 등기 갔단 말은 우리나라는 공동신청이라 갑과 병이 등기소에 갔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갑은 합의한 적 없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을은 저와 같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을이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우리 갑과 4억에 매매 합의해뒀죠. 그리고 빨리 병을 만나서 다시 6억에 매매하기로 합의해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을이 병으로 행세해서 을이 마치 병인 양 갑을 만났죠. 그래서 갑도 몰래 갑 등기가 병 앞으로 바로 된 겁니다. 그러더라도 어차피 병에게 올 등기니까 병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에서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유효인데 단 만약에 저 X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라면 그때는 이건 무효입니다. 허가구역 자체가 효력 규정이에요. 그래서 허가구역은 무효가 되는데 허가구역이 아닌 한 이때는 전원동이 없더라도 유효가 됩니다. 자, 그럼 2번은 논점이 딱 두 개입니다. 동의 없어도 유효, 반면 허가구역 무효. 그래서 2번부터 빨리 해결할게요. 자, 2번 사례입니다. 자, 이제 2번과 유사한 게 있는데, 자, 모두 생략등기입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등기해야 되죠?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곧바로 을 앞으로 그냥 보존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갑을 한 명 생략했죠. 그래서 위쪽 2번하고 똑같습니다. 2번도 을 한 명 생략했죠. 여기 아래도 갑 한 명 생략했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로서 유효하게 됩니다. 갑 생략했죠. 똑같아요. 그래서 생략하고 이루어지면 유효가 됩니다. 이게 모두 생략 등기입니다. 그럼 이제 1번 사례 보겠습니다. 1번 사례 논점이 더 많습니다. 자, 이제 갑을병 3자간 전원 합의했어요.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매매 유효입니다. 그리고 등기 청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해야 을이 세금 내기 때문에 이게 훨씬 합법이거든요. 따라서 갑을병 3자간 합의 이후에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여전히 병은 을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을도 세금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도 여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합의 후 갑과 을이 매매대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럼 갑은 인상분을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든 등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돈 안 주면 등기 안 넘기는 거죠. 따라서 합의 후 매매대금을 인상했는데 을이 인상분을 주지 않으면 갑은 병에게도 등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볼게. 자, 민법 450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을이 갑에게 1억 채권이 있어요. 그럼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인데 1억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그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통지해주면 이제 갑은 누구에게 돈 갚아야 할까요? 양수인 병에게 돈을 갚는 겁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법 450조인데 자, 이 450조를 윗그림에서 을이 윗그림에 그대로 도입해서요. 즉 윗그림에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이게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을이 병에게 이 채권을 양도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병에게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야 병, 너 빨리 갑에게 등기 청구해. 나는 등기 안에서 세금 안 내고 나만 쏙 빠질 테니까 빨리 병의 갑에게 등기 청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왼쪽 그림처럼 여기서도 병의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갑동이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갑의 동의 승낙 없으면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450조를 오른쪽에 써먹을 수 없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오른쪽 그림은 결국 의뢰하려는 게 중간 생략 등기고 병 앞으로 등기 안 돼 있죠. 위쪽 그림에서 병 앞으로 등기 안 돼 있죠. 그럼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죠?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논점이었죠. 따라서 아래도 갑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통지만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중간 생략 등기라 왼쪽과 다릅니다. 자, 더샵 판례집 63페이지에서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을은 갑소유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은 채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다. 잘못된 겁니다. 자, 기억.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합의 없어도 대위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갑에게서 병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관한 3자 간 합의가 없더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가 됩니다. 아까 2번 사례죠. 등기가 되면 합의 없어도 유효. 디귿 갑을병 전원 합의가 있는 경우 금병은 직접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갑을병 전원이 합의했죠. 합의한 후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경우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그럼 돈 못 받았죠. 그럼 등기 거절합니다. 그래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가 되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틀려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판례집 2번 문제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설명 틀린 겁니다. 자, 기억.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중간 매수인 을의 최초 매도인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니은 최종 양수인 병이 중간자 을로부터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즉 합의나 갑의 합의나 동의가 없다면 그 말이죠. 다음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답니다. 여기는 갑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디귿이 이제 모두 생략 등기입니다. 원시 취득자 갑과 승계 취득자 을 사이에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 취득자 을 앞으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하겠다면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서 유효가 됩니다. 리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간에서 최종 매수인이 병이 자신 병과 최초 매도인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자신 앞으로 소유권 등기 격려하여도 이거 무조건 무효죠. 볼 거 없습니다. 허가구역에서 중간 승낙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출문제 확인하겠습니다. 1번 을은 갑소유 건물을 매수해서 다시 일병에게 매도하였으며 갑을병은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로 합의했네요. 자, 틀린 겁니다. 자, 합의했기 때문에 1번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용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번 합의했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용권이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3번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격로된 이루어지면 유효가 되죠. 자, 4번에 만약이 있고 5번에 만약이 있습니다. 만약이나 만일은 다음 두 경우에 사용합니다. 첫 번째,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거나 두 번째,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할 때 만약을 사용합니다. 그럼 4번은 왜 만약을 썼는가 봐볼게요. 자, 4번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럼 4번은 만약을 왜 썼을까요? 지금 매매대금 인상했단 말이 문제 없기 때문에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기 위해서 만약을 썼습니다. 그 뒤에 갑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내기 청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돈 안 주면 등기 안 하는 거죠. 예, 4번이 정답이고 5번 만약을 썼죠. 자, 5번 만약 우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내기 청구권, 이게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경우, 네, 통지했죠? 잘 보세요. 자, 그 사실만으로는, 다시 그 사실만으로는, 그 말이 통지한 것만으로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문제에서는 갑을병이 합의했죠. 근데 5번에서는 통지한 사실만으로는 그 말이 합의가 없단 말이에요. 합의가 없고 그냥 통지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번에서는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하려고 만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5번만 갑을병 합의가 없다고 풀어야 돼요. 그 다음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갑의 동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X토지는 갑을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 중간 승인한 등기 합의하에 있다. 틀린 겁니다. 1번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죠. 2번 합의했더라도 을흑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 3, 4 빼고 5번에서 5번에 또 만약이 있네요. 만약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그럼 왜 만약을 썼죠? 문제에서는 3자 간 합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5번은 합의가 없다고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한 겁니다. 그럼 5번은 합의가 없다고 풀어야 돼요. 그 다음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을 양도받아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 동의가 있어야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3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한 최초 매도인 갑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 을의 퇴금 미지급을 들어서 그럼 돈 안 주면 등기 안 하는 거죠. 그 다음 최종 매수인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돈 안 받아서 등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중간 승인한 등기를 공부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잘 정리하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